1. 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의 정치. 사오정은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학우분들에게 돌아온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방송하고 나면 항상 2주는 푹 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는 사이 세간의 이슈들은 쌓여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PD님의 고민도 쌓여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오늘은 그 많은 이슈 중 몇 개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예상이 가시나요, 민찬씨? 평소 사오정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논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이다 보니 3개 정도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레 예측은 개뿔 그냥 3개 합니다, 오늘. 예상이 아니라 국장님은 3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11월 19일 사오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해경군 김씨, 지난 주말 내내 포털을 장악하고 있었던 검색어였는데 민찬씨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는데 해경군 김씨는 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저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계정 아닌가요? 네, 그 계정의 기나긴 일대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2013년께 활동을 시작했고 정의를 위하여가 본래 계정명입니다. SNS상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에는 지지하는 글을 보내고 이 지사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비판의 말을 되레 쏟아부었죠. 이러한 문제의 계정의 첫 공격 대상은 이 지사의 친형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친형과 갈등을 겪자 해당 계정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집중적으로 저격글을 올렸었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계정은 민주당의 선봉대로 나서 반대 진영과 싸우는 이재명 시장의 열렬 지지자 중 한 명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설 만큼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해당 계정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글을 올리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서는 최성전 고양시장, 전해철 의원 등 당 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 지사와 상대하는 인물을 겨냥한 수위 높은 비난글이 계정에 등록되어 이슈가 됐었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 계정은 트위터에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 지지 선언을 하자 계정주는 평소처럼 조롱글을 올렸어요. 그걸 본 한 누리꾼은 이분? 늘 궁금했는데 혹시 김혜경 씨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날 다른 누리꾼도 근데 너 이재명 부인 김혜경 맞니? 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이 지사의 부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티즌 수사대는 곧 이 지사의 부인 김 씨와 해당 계정 소유주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냈으며 또 그간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올린 글들을 종합할 때 해당 소유주의 정보와 김 씨의 정보는 상당수 일치한다는 점도 밝혀냈죠. 그래서 이에 네티즌들이 문제의 계정에 해경군 김씨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이후 네티즌들은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이정열 변호사가 6월에 이 계정의 소유주가 김 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계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죠. 네, 그러던 중 지난 주말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네요. 그 증거로 거주지, 자녀 출신 대학 등 김 씨의 개인정보와 일치한다는 것과 이 지사의 대학 입학사진을 기재한 것,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 기종을 교체한 것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경찰의 정치 플레이와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 지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야당은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여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난감해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 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모였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인 만큼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전부네요. 네, 그리고 현재 고용지표 악화 등 문재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여당이 이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를 드러내 좋을 것은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난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해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과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김진표 의원도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조금 알 것 같네요. 김 의원이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이 건을 꺼내들어 당의 분열 요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점 때문이 혹시 아닐까요? 선거 과정에서부터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왔던 이 지사의 행보에 있어 이번 일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현재 경기도 시민들도 이 지사의 끊이지 않는 논란들에 대해 많이 지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신뢰 또한 많은 타격이 있었을 거니까요. 어떤 판결이 나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씨, 저 요새 되게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에? 지금 당장 어떤 건지 저한테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른바 이수혁 폭행 사건 때문인데요. 아, 이수혁 사건 말이죠. 이수혁 사건에 대해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주점에서 남성 일행 3명과 여성 일행 2명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른바 이수혁 폭행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여성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 일행이 인신공격과 함께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여성 중 한 명은 남성이 발로 차는 바람에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밝혔어요. 반면 남성 측은 여성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싸움을 피하려다 여성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죠. 같은 사건인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목격자가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은 여성들이 먼저 했다고 밝힌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남성 측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남성 측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요. 동시에 SNS에서는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에게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왔고 계단에서 남성이 여성을 잡아 끄는 듯한 상황이 담긴 영상도 찍힌 상태입니다. 정말 양측 주장이 상반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측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당사자들과 일정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찬 씨, 여기서 처음에 저한테 우려됐다고 했다는 점 뭘까요 혹시? 이번 여성 혐오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의 다른 맥락의 정황들도 제기되며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된 성대결 구도를 부추길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올바른 역할을 해줘야 할 매체나 미디어에서 양성 간의 대결로 바라보는 보도나 시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로도 여성 일행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가 14일 SNS에 남성들이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생겼고 폭행을 당해 한 명이 심하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며 알려져 이번 이수혁 사건은 여성 혐오 폭행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죠. 네, 맞아요.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여혐 범죄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던 터인데 CCTV는 물론 경찰이 여성 쪽에 먼저 싸움을 촉발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인 입장만으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는 여론이 거세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일부 남성들은 오히려 남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성이 무조건적으로 폭행을 했을 거라는 추측으로 남성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급속하게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쓴 표현을 문제를 삼아 남성 혐오 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네요.
최근 몇 년 동안 매갈 한남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여성들 사이 부르는 탈코르셋 문제까지 뒤얽힌 이번 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하네요. 이번 사건을 많은 언론은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성 혐오의 문제에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고 보도하고도 있죠. 저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성급히 재단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남녀 물리력의 차이가 있음은 맞지만 성차별 구조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동일선상에 놓는 듯한 보도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일단은 기다리며 무엇이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는지 남녀를 떠나 모두 깊이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성대결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벗고 편향되지 않고 보도하여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로 다시 마주했으면 하는 사건입니다. 사회엔 항상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요새 가장은 양구 총기 사망건인 것 같네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 정말 이야기들이 무성하더라고요. 양구 총기 사망건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감시초선의 화장실에서 김묘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진 사고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청년을 향한 안타까움과 군 당국은 사건 혹은 사고만 나면 무조건 감추려 한다는 불신이 더해져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는 갖가지 소문만 무성한 상태죠. 맞아요. 또한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공 혐의점인 없다는 군 당국의 입장은 18일 어제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가름 나지 않았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죠. 동시에 군 당국은 소문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가족들과 사건 규명을 위한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죠.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18일 기준 60개나 올라왔었어요. 청원인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검색어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은폐와 조작 없는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어제인 18일 군 당국이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육군 본부는 당시 열상 감지 장비인 TOD 운영병이며 사고 당시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다고 밝혔어요. 김일병은 GP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고 상황실로 가기 전 화장실로 다녀오겠다며 혼자 간이 화장실로 향했고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사후정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이 내용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이 내용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절반 내용은 다음 주 사후정에서 다뤄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다영, 진행의 현승호, 김민찬이었습니다.